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고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까지 함께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이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한방주치 한의사 유한상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머리가 지끈지끈 국민질환 두통. 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두통에 대해서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머리에 나타나는 통증이나 불쾌한 감각인 두통. 10명 중 9명이 겪는 아주 흔한 증상인 두통. 너무 흔한 질환이라 두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히 약을 먹거나 증상을 참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두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일상생활 영향은 물론 뇌종양, 뇌출혈 등의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국민질환 두통.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주제는 두통인데요. 사실 두통은 우리 현대인들이 한 번 이상 겪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길 텐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두통의 원인이? 한의학적으로 두통의 원인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가 부족한 경우에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체하거나 속이 답답하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기가 막혔을 때 두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피가 모자란 경우 빈혈이나 어지럼증,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로 생리 전후에 편두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타박상 등으로 어혈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몸속에 담이 쌓여서 두통이 생긴 경우엔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당기거나 속이 메스꺼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몸이 냉하신 분들, 찬 기운에 장기간 노출돼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추운 계절, 날씨가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화라고 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열받는다, 화병 났다 할 때 그 화인데요. 성격이 급하거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열이 올라서 머리로 열이 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풍이라고 해서 중풍 질환, 즉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인데요. 흔히 양방에서 말하는 2차성 두통을 의미합니다. 사실 증상은 되게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가끔씩 그냥 뒷목이 뻐근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통의 범위를 증상을 어디까지를 두통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두통은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평소에 머리가 무겁다거나 맑지 않으신 분들, 머리가 좀 띵하다, 어지럽다 이런 분들도 모두 두통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뒷목이 종종 당기거나 뒷골이 땡기고 아프신 분들 이런 경우도 근육통이 심해져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통이 이렇게 너무 흔한 질환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고 또 가벼운 두통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통에도 종류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머리 양측이 조이거나 아플 수 있는 긴장형 두통, 욱신거리고 구토하거나 빛이나 소음에 민감한 편두통, 그리고 심한 두통이 콧물과 함께 나타나는 군발 두통, 주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이게 경우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등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뇌의 문제로 인한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차성 두통에 어떤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게 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두통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파지거나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통증을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토나 실신, 어지럼증이 좀 심해지고요. 시력 저하,
안구 통증, 그리고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동서남북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1차, 이제 2차는 그러면 그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서 네네.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제 지금 1차성 두통에 대한 거는 치료를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해야 되잖아요. 2차성은 사실 증상이 심각하게 오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 그리고 평소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빠른 시일 내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1차성 두통이죠. 그럼 1차성 두통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우선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맥과 상담을 통해 체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춰서 일단 침 치료를 합니다. 침 치료도 하고 그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그리고 그 증상에 따라서 약침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아무래도 한약을 써서 치료하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운이 부족한 경우, 저희가 피곤하거나 기운이 부족하면 두통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피로를 회복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한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로 피가 많이 가게 해서 뇌 기능을 살려주는 약을 쓰게 되면 두통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흔히 녹용을 쓴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녹용을 써서 피를 더 많이 채워서 좀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에 담이 쌓여서 두통이 생긴 경우엔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함이 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치료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기가 들어서 몸이 춥고 감기 몸살이 잘 들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한방에서 중초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시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인한 두통. 화병으로 인한 두통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두통만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심리적 증상까지 같이 치료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심리적인 치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원장님은 저기 주로 이제 소아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네, 소아들은 본인이 뭐 심리적으로 불편할 때 배가 아프다 내지는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머리 아프다고도 하고요, 배가 아프다고 하고요. 그렇게 네. 하는데요.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조금 지났는데 새학기에 아이들이 그런 증상들을 특히나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심리적으로 오는 아이 두통 뭐 이런 걸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집에서 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은 엄마가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아, 우리 아들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이게 새학기라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학교 친구들도 다 바뀌고 선생님도 새로운 선생님이고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나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는 걸 아이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면, 그러면 빨리 이렇게 통증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뭐 치료를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치료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해소돼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치료하고 나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잘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주기적으로 자주 머리가 아팠던 분들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져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런 자신감과 내 몸의 회복 능력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요. 그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를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적이거나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료해서 나았지만 다시 또 반복되는 이런 경우에는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치료하고 된다. 이제 관리도 하고, 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운이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 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게 또 기운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피곤함 때문에 나타났다 해서 뭐 정체불명의 건기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정체불명 어디서 난지 모르는 누가 좋다 해서 드시는 것들, 그리고 뭐 나는 좋다 하니까 내 체질에 맞지 않게 간혹 열이 많으신 분들이 홍삼이 좋다고 그래서 홍삼을 이렇게 체질과 안 맞게 드시는 경우,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오남용 하게 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남용하지 않고 이게 정확한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이진호 원장님께서는 추가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두통이 네. 있으면 사실 진통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약국에서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남용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치료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다시 두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이렇게 진단 치료받는 한의사 선생님 좀 신뢰하시고 진통제를 남용하기보다는 그분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의 변화가 있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구하시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진통제 일단 먹지 말고. 네. 진통제는 선생님의 그 치료법을 잘 신뢰하면서 이제 따라주시면 네.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두통 해주셨는데요. 환자분들 중에 네. 사실 실제적으로는 치료를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자주 안 하세요. 그런 이유가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고 그때만 지나면 또 안 아파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거나 좀 더 심해지거나 약을 늘렸는데도 안 잡히구나 해서 이제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면 이제 늦죠. 처음에 치료하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 이제 좀 더 심해져서 원인도 깊어지면은 이제 좀 커지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조금 불편하신 게 지속된다면 빨리 원인을 찾고 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러니까 조기에 선생님을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거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생기는 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예방법 혹시 아무래도 평소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가벼운 운동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냥 참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혈이라고 그래서 양쪽 관자놀이 이쪽 태양혈 움푹 파인 곳 있죠? 관자놀이를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엄지로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엄지로 하면 좀 힘을 더 쓸 수가 있겠죠. 엄지로 자기 양쪽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면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요. 크게 들여 마시고 다시 크게 내뱉으세요. 이렇게 10회 정도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셨다 뱉었다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을 늘려서 두통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MC분이 머리도 아프시고 뒷골이 당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풍지혈이라고 해서 귀 뒤쪽으로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쪽에 안쪽에 만지면 약간 움푹 파인 곳이 있을 거예요. 이쪽 귀 뒤에서 목으로 올라갈 때 만지면은 쑥 들어간 곳에 이쪽 풍지혈을 힘이 좋은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꾹 눌러서 원을 돌리듯이 천천히 돌려줍니다. 양쪽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10회 돌려주시고 마사지 하듯이 천천히 눌러서 돌려주시면 이제 두통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 뒷목이 당기는 증상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방향은 한쪽으로 하나요?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원을 바깥으로도 돌려 하고 네, 안쪽으로 바깥으로 하고요? 안쪽으로 하고 다른 분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본인이 없으면 본인이 혼자서 조금씩 풀어주시면 좀 시원해지고 머리도 좀 맑아지고 어깨도 조금 가벼워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네. 이따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네,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중년층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되면 또 여성 호르몬 변화가 있으니까 또 예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두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원인,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분 전문가분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두통이 너무 심해 고민입니다. 5, 6년 전부터 밤마다 자주 두통에 시달렸는데요. 머리 뒷골부터 한쪽 머리와 눈알까지 욱신거립니다. 이렇게 밤마다 자주 두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 전체를 옥지는 듯한 느낌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밤에 오는 두통과는 조금 다른 증상인데요. 병원을 갔더니 편두통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두통 치고는 너무 아프다고 말씀드리니 검사를 진행한 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두통에 시달리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이분은 5, 6년 동안이나 두통에 시달리셨고 지금은 점점 심해지시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프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굉장히 긴박하실 것 같아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현재 아침 저녁으로 증상이 다른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하면은 머리가 옥죄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밤에는 뒷골이 아프고 눈알까지 욱신거리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두 가지 큰 원인으로 인한 복합적인 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의 경우는 단골 두통이라고 해서 만성 피로가 쌓여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지는, 그러니까 힘이 자꾸 뭉쳐서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녁에는 간화 두통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로 간의 기운이 손상돼서 열이 올라서 눈알까지 불편해지는 증상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서로 교차 반복돼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신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 네네네, 그렇죠. 치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겠지 하고 참다가 증상이 심해졌는데 두 가지 큰 양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이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 두통이 복합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각각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원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치료도 두 종류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침에 온 병은 만성 피로가 쌓여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병에 담이 뭉친 걸 풀어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화가 떠서 난 간화로 인한 두통이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써서 치료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치료는 되시는 거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잘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믿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두 번째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어떤 사연이신지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임신 7주차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후부터는 아내가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소 두통과는 다른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답답하면서 두통이 오면 중간에 잠에서 깨곤 합니다.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내는 혹시 뇌 쪽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하는데요. 임신 때문에 두통이 이렇게 심해질 수 있나요?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 시청자분은 임신을 하셨는데 두통이 더 심해지셨나 봐요. 근데 혹시 이제 임신 때문에 두통이 심한지 그것도 걱정이실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임신했는데 약을 먹어도 되나 뭐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보통 임신 때는 뭐 약물 치료를 하는 걸 좀 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3개월 정도는 태아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두통이나 입덧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 보면은 속이 답답하고 잠도 잘 깨고 깊이 못 주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허 두통이라고 해서 혈액 에너지가 모자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잉태하고 있고 엄마의 혈기 소모가 좀 극심해지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입덧이나 두통이 좀 심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신분들이 다 생기시는 증상인데 보통 3개월 정도 잘 쉬시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증상이 심해지거나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죠. 임신하면 이전과 굉장히 다른 증상들이 많이 사실 나타나잖아요. 경험을 해보면.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양한 종류의 증상을 드러내는 거라서요. 걱정하시는 게 나만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커가는 과정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아까 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가 지난 일정 중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원장님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본인이 진단하지 마시라. 네, 본인이 하면 안 돼. 네. 그렇지만 안심하고 꼭 진단받고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신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은 모든 국민의 증상인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 국민 질환 두통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두통이나 우울증이 많이 심해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 몸과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 조금만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하시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숨은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통 쉽게 보지 마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담받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